오늘은 주제 41, 일사늑약과 국권 침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국권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본이 그냥 빼앗은 게 아니라 이 빼앗는 그 과정과 순서들이 있어요. 그 순서들 상에서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불평등한 약속을 맺게 되는데 그 약속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04년에 전쟁이 터집니다. 어떤 전쟁이냐?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터지게 돼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음대로 강제로 어떤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의 이름이 뭐냐? 바로 한일 의정서예요. 즉 일본과 한국이 어떤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 중에 일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국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겠다. 일본이 한국에서 필요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지역과 필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강제 어떤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의 특징은 일본이 전쟁 중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막 그냥 지역을 쓰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일 의정서를 맺은 다음에 우리와 제1차 한일협약, 우리와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버립니다. 이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일본인 고문을 파견합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게 많은 뜻이 있지만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라는 고문이 아니고요. 여기서 고문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전문가 그리고 재정 고문.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재정 고문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에 있는 이런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대한제국에 있는 어떤 외교적인 일이나 돈과 관련된 일들을 일본인들이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약간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유리해진 틈을 타서 다른 강한 나라한테 그러니까 다른 강한 나라한테 다른 강한 나라한테 약속을 받게 돼요. 어떤 약속을 받게 되냐? 먼저 미국이랑은 가스라테프트 밀이라는 건 비밀이거든요. 일본의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무엇을 인정받냐면 대한제국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국과도 동맹을 맺게 되면서 일본은 이 러일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어떤 인정? 우리가 대한제국을 먹겠다. 그거 니네 인정하지?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5년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사늑약이 체결되게 되죠. 선생님이 조약이라는 말을 안 쓰고 늑약이라고 쓴 거는요. 늑약이라는 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의미거든요. 즉 일사년인 1905년에 강제로 어떤 약속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일본이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면 돼요. 일사늑약에서 일본이 빼앗으려고 했던 건 첫 번째, 우리나라의 외교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가 버려요. 외교권이 왜 중요하냐면 외교권은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즉 이제는 우리나라, 즉 고종이 시킨 관리가 다른 나라랑 어떤 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 대신에 다른 나라와 소통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통감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 통감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통으로 감시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우리나라를 먹으려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초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이토히로 무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보면 고종의 사인도 없고요.
고종의 도장도 안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체결했을 때 친일파 대신들,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들이 대신해서 도장을 찍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은 거고, 이게 체결되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군대들이 총 가지고 와가지고 강제로 체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태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가 열려요. 국제적인 세계적인 회의. 그러니까 항상 지금 맨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나니까 러시아 황제가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보자 라고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에 고종이 헤이그에 특별한 사신들, 특별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이 을사늑약이 정말 부당해요. 이거는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일본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네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없는데 왜 마음대로 다른 나라와 소통하려고 했어? 고종 너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왕자리에서 퇴위, 물러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고종의 강제 퇴위예요. 고종을 강제로 몰아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와 새로운 조약을 맺는데 1907년에 정미 7조약,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요. 심지어 여기 있는 부속 조약으로서 우리나라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려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진 거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대까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1909년에 기후각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사법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경찰권 이런 것들을 차례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일제감점기가 시작됩니다. 즉 일본이 강제로 대한제국을 점령했던 시기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경과 전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흐름별로 내용을 익히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4쪽과 95쪽에 있는 퀴즈 풀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94쪽에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생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무엇의 체결을 강요했죠? 타자마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했죠. 자, 2번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에 무엇을 박탈했나요? 바로 외교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자, 95쪽 볼게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자, 보면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읒이 되겠네요.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3번 1910년 8월 29일에 어떤 나라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점령했나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워크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